우리 가족은 한때 눈물로 얼룩진 시든 꽃이었다. 하나가 시들면 주변의 꽃도 함께 지듯이 석규를 잃고 하루하루 메말라갔다. 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난감과 속옷조차 버리지 못했다. 천천히 잊어야만 할 숙제 같은 것들이라 강제로 떠나보내고 싶진 않다. 그래도 슬픔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려 한다. 여전히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추억하며 늘 아들의 부재에 눈물이 흐르지만 이제는 슬픔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우려고 한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일 테니까. 아들아, 선물 같은 내 아들아, 너는 꽃이 되었구나.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다연에서 출간한 이광기 작가의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탤런트 이광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는 그 모습을, 큰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고여있던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을 앞세우던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아픔으로 멈춰있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피우고 사랑과 큰 산이 되어주는 뜻깊은 일을 해내신 이광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자기야, 아침부터 미열이 있어서 수액을 맞았는데 석유 열이 안 떨어지네. 모임 때문에 외출 중인 나를 대신해 아내가 석규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갔더랬다.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큰 병원 가보자. 석규를 들쳐업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내달렸다. 더운 나라인 필리핀에서 살다 돌아온 터.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감기 걸렸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의료진은 급성 폐렴 같다고 했다. 입원을 결정했다.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했다. 무슨 비가 그렇게 오던지 석규는
천둥 번개가 무섭다고 했다. 아빠, 하늘에서 번개가 쳐. 아빠 병원에서 나가면 장난감 사줄 거지? 아직은 어린 애라서 아픈 그 와중에도 장난감 얘기를 했다. 8일 새벽이었다. 여보, 일어나봐. 석규가 이상해. 침대 한편에 눈을 붙이고 있던 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급하게 투입된 의료진도 분주했다. 석규의 호흡이 가빠졌다. 산소 호흡기를 끼우더니 약을 투약하고 40분간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11월 8일 오전 9시 49분 석규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살 줄 알았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 살 줄 알았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할 때도 믿고 싶었고 당연히 살아날 줄 알았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전날까지 멀쩡하던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불과 하루 만에 석규가 우리 곁을 떠났다. 미친놈처럼 울었다. 생떼 같은 내 새끼가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다. 한없이 울었다. 누가 보든 말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내내 아들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전날까지 너무나도 멀쩡하던 아이였는데 미처 손수볼 틈도 없이 내 새끼를 허무하게 보내다니. 폭풍 치는 광야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눈 오는 걸 참 좋아했던 석규. 이번 겨울에 눈 오면 꼭 스키 타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아들의 사망보험금 보험금이 입금된 통장을 안고 펑펑 울었다. 차마 쓸 수 없는 돈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문득 배우 정혜리 선배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혜리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은 연기자 선후배 사이라고는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나 봤지 서로 인사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거다. 광기씨, 석규 소식을 들었어요. 자꾸
광기 씨랑 석규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까 힘을 내요.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다. 그날 이후로도 매일같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주셨다. 지금도 여전히. 정일이 선배께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이 귀한 생명 같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묵묵히 내 말을 다 듣더니 정일이 선배는 기부를 제안했고 자신이 친선 대사로 있는 월드비전을 소개했다. 그렇게 NGO 단체 월드비전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0년 1월 12일) IT. IT 지진 뉴스에 아내와 정말 많이 울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IT의 아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싫었다. 주변에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신경이 곤두서 짜증부터 났다. 각종 사망 사건이 TV 화면으로 나올라 치면 절로 몸소리가 젖었다. 그런 내게 KBS에서 연락이 왔다. 월드비전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 IT 특별모금 방송을 할 예정인데 함께 IT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선뜻 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반대했다. 아내도 딸 연지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 IT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폭동까지 일어난 마당이라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이가 떠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나부터 그들을 위로해 줄 자신이 없었다. 7살 남자아이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곱슬머리 뒤통수만 봐도 달려가 얼굴을 확인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시기였으니까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그쪽을 향했다. 아비 귀환의 현장에서 다쳤을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그곳에선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운명이 바뀐 것 아닌가. 부모를 잃고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으며 굶주림과 병마에 싸우는 IT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다. 우리 아들이 떠난 지 3달이 다 돼가네. 살았다면 올해 8살인데 내 기억에는 여전히 7살로 남아있거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들은 7살이 머물러 있다는 걸 생각하니
좀 슬퍼지더라. 그런데 IT 있잖아. 저기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아들 또래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보. 석규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싶은데, 여보, 나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거실 현관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보였다.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석규가 입던 옷 가지고 가. 갖고 있으면 꺼내볼 때마다 슬프기만 하잖아. 석규 옷이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내는 구호품 대신 아들 석규가 입던 옷을 가방에 이미 싸놓았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결심하고 나니 절망에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방안을 정리하다 난 또 한 번 오열했다. 그림 때문이다. 석규는 평소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다. 특히 내 얼굴을 많이 그렸다. 삐쭉삐쭉 하늘로 솟은 머리카락과 둥글고 장난기 가득한 웃는 얼굴, 아빠의 얼굴이라고 쓴 삐뚤삐뚤한 글씨. 휴, 이놈이 마지막까지 내 얼굴을 그렸구나. 내 얼굴을 그린 석규의 스케치북을 안고 있으니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래, 이 그림을 옷에 디자인해서 선물하자. 이 티셔츠는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아빠와 함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그린 마지막 그림을 다른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셈이었다. 그날로 후배 디자인을 섭외했다. 사랑과 축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석규가 그린 내 얼굴을 디자인해서 티셔츠에 넣었다. 누군가가 이 옷을 입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레면서 한편으로 슬펐다. 백일 만의 꿈.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 아래 있는 하얀 백사장.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석규다. 분명 내 아들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밖에 안 나왔다. 석규는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내 얼굴 감싸더니 눈물을 닦아줬다. 그렇게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내 아들. 떠난 지 100일 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녀석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다.
아빠, 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석규는 부드러운 미소로 내게 말했다. 그렇게 꿈에서 깼고 깬 후 나는 한참을 울었다. 온 베개가 젖을 정도로.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석규를 봤어. 잘 있는 것 같아.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내도 한참을 울기만 했다. 그날 이후 한결 편한 마음으로 IT 봉사에 매진했던 것 같다. 뭔가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겼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세상에는 나만 아픈 게 아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겪었다.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았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